정말 이게 편견을 많이 이렇게 깨주는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인정하기 싫어도 G2로서 중국을 인정하고 돈을 앞으로 이제 벌려면은 더 이제 그렇게 열린 그렇죠. 선입견을 좀 버리자 내려놓고 그렇죠. 더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소위 말하면 잘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거고 투자도 맞습니다. 쏠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부동산만 좋아하지 말고 됐으니까 네. 중국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우려하시는 게 지금 이제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돼서 맞아요. 예, 네. 요 부분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네. 그 폼페이오하고 양제츠가 하와이에서 만났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만났죠. 중국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좀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희망이 있을 때는 지난주에 열릴 때는 중국의 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 의제를 논의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중국에서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좀 조금 뭐 천천히 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네. 가속화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네. 서로 자기 입장만 말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중국에서 이 금에 그냥 확 그냥 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절차가 네. 빨라지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외국에서 보는 거하고 중국의 우리가 항상 문제를 볼 때 내가 네. 객관적이 되려면 예. 항상 객관적이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중국이 뭐 왜 저렇게 예. 실력이 없냐 뭐 일당독재고 뭐 사회주의고 영국하고 해병 다 깨고 뭐 이렇게 단순히 비판하는 것보다도 네. 저는 중국을 전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당신이 만약 시진핑이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국가 주석으로서 네. 중국을 끌어나가야 나가야 되는데, 되는 예.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당신한테 왔을 때 당신은 시진핑이 안 될 자신이 있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이 정확하지 않고 시진핑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때 홍콩을 반환받은 거예요. 반납한 무슨 말이냐 홍콩은 중국 거예요. 원래는 영국에서 네. 빼든 거죠. 예, 그래서 네. 장기 임대를 해줘서 99년에서 네. 저는 만기가 돼서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 홍콩 사람들이 너무 반대를 한 거예요. 네. 반환되는 거.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 살다가 갑자기 사회주의, 그때 중국이 잘 살지도 못했어요. 네. 이런 못 사는 사회주의 국가에 우리가 속한다는 게 말이 돼? 자존심이, 얘네는 되게 그 뭐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다면 홍콩 사람들 부자였잖아요, 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막 떠나요, 홍콩을. 막 스위스 가고 막 이래서. 네. 그래서 그때 등소평은 실리주의자예요. 네.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조롭게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국양제를 실리주의를 선택한 거죠. 일국양제 하겠다. 그래서 민족을 앞으로 주자. 이 체제를 50년 불변 하겠다. 더. 이러니까 네. 홍콩 시민 많은 사람 안 믿었지만 부자들은 안 믿었지만 네. 일반 시민들은 뭐 그대로 갖고 간다 이러니까 네. 반항을 많이 억눌러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네. 순조롭게 반환받은 건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국양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자체가 위맹제인 게 보세요. 이게 중국에 속하잖아요. 하나의 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면 중국을 대표하는 거는 중국 중앙정부 하나고 외교하고 안보는 중앙정부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건 국가의 외교와 기본적인, 기본 예, 권한이잖아요. 예, 안보. 예. 자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 중국을 와해시키고 중국을 반대하는 자들의 활동이 홍콩에서 제일 많이 해요. 뭐 간첩도 데모도 제일 많이 많아요. 하고, 예. 간첩이 제일 많고 중국을 와해하는 이익이 확실히 홍콩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시진핑 지도부라며 네. 우리나라를 분리시키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적들이 홍콩에 제일 많아요. 근데 국가 안전은 중앙의 권한이고 중앙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럼 내가 시진핑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책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홍콩에 제일 많은데 네. 내가 국가를 지켜야 되는 주석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나는 시진핑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게 어순이 반환은 끝난 거예요. 이거 네. 연구와 아무 상관없어요. 네. 국제법 그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유엔에 등록이 돼서 네. 그게 그래서 뭐 저 미국도 홍콩에 뭐 관세도 안 받고 자유무역 항으로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WTO 회원국도 회원 네. 지역도 인정해 주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국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외교는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건 거예요. 근데 작년에 반중 시위 그 범죄자 중국 인도 그걸 반대하면서 시위 엄청 났잖아요. 좀 세게 나갔죠. 세게 나갔죠. 네. 그때 중국에서 사실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실패했잖아요. 네. 그때 이미 결정한 거예요. 만들겠다고. 근데 올해 코로나 딱 터지고 전 유럽하고 미국이 서방 세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코로나면 시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예,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좋은 기회 없죠. 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을 잘 잡았다. 그렇죠. 지금 저쪽은 경제가 무너져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무너지고 힘을 합치기 힘들잖아요. 아. 이럴 때 그리고 시위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중국이 어차피 할 일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좀 잘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네. 내래도 시진핑 지도부면 네.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표현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자꾸 서방 세계에서 우리를 뭐라 하는데 네. 중국 정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 반란죄,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네 너무 과대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냥 다 시민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이런 절대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중화인민 공화국의 해꾸지하는 사람들만 여기 우리 그때 홍콩 기본법 부록으로 3장으로 들어가요 이게.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원래 하자고 했는데 그때 모든 걸 지금 할 뿐이다. 그때 원래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여유가 없었고 상황이 안 됐고 지금 반환받는 것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막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 더 난리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못했던 걸 지금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이때 대다수 사람들하고 이게 크게 영향이 없다. 네. 그냥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이걸 관리하는 사무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무소를 공사를 낸다는 거예요 언론에 거기다. 놨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일구양제가 사실은 홍콩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티벳 마카오. 네. 아니 네. 마카오는 당연한 거고 네. 티벳 있잖아요. 네. 티벳이 옛날에 중국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45년에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네. 철퇴하고 네. 독일이 거기에 지면서 이게 미국 구소련 이렇게 네. 중국 중심으로 이게 이쪽 동네를 영토를 다시 분할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모태동이 장악한 공산당이 티벳을 가져온 거잖아요. 가서 네.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침략이고 네. 좋게 말하면 일구양제를 해서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달라이라마한테 너는 계속 티벳의 영적인 용도다. 단지 국토는 중국에 속한다. 근데 이게 실제는 일구양제예요. 왜냐면 원래 정상대로라면 영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달라이라마가 그 신강에 그 티벳의 영도가 될 수 없죠. 네. 근데 너는 계속 인정하였다. 근데 그때 일구양제는 특징이 뭐가 다른 군대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의 공산당 군대가 들어가 입주한 거죠. 네. 근데 홍콩하고 마카오는 군대는 안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군대는 없잖아요. 네. 예, 없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홍콩 보안법에는 아까 공사 관리하는 이 공사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럼 군대가 조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근데 군대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일구양제는 끝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시위 그렇게 하는데도 군대는 안 그때 이슈였잖아요. 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근데 대기는 하고 있었는데. 네, 있었죠. 네. 선전에.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닌데 일구양제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 홍콩 보안법이 있어도 네. 그게 상하이로 이전되거나 다 금융의 허브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홍콩이 국제계 전 세계 금융 허브가 예. 1위는 뉴욕, 예. 런던, 예. 싱가포르, 예. 홍콩. 싱가포르, 홍콩이 둘이 왔다 갔다 했어요. 3위를 다투었어요. 예. 뉴욕하고 런던이 오리지널 국제금융 예. 허브고요. 예. 근데 이쪽에 이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하고 홍콩이었는데 예. 이 홍콩이 좋았던 거는 자유무역항이었고요. 예. 첫째. 그다음에 전 세계가 WTO 회원 지역에서 인정해줬고 홍콩 모든 게 다 세금이나 이런 게 다 대부분 없고 그리고 모든 회사 차리고 이런 제도라든가 거의 없고 굉장히 예. 편했잖아요. 가장 더 중요한 건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굉장히 컸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허브 되려면 실물 경제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특히 아시아에서 할 때는 예. 뉴욕하고 저 런던은 워낙 옛 몇백 년부터 금융 허브였으니까 네. 뭐 이렇게 자기 우세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아시아에서는 이게 실물 베이스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 장점 그게 홍콩이었고 싱가포르는 왜 됐냐면 싱가포르 뒤에는 에이시안이 있어요. 그 뒤에 에이시안. 에이시안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또 되게 커요. 네. 그 장점이 있고 그래서 위안화 금융 허브로서 홍콩이 가장 좋았죠.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직접 안 들어가고 홍콩을 통해 들어가죠. 왜냐면 네. 홍콩은 영미법 체제예요. 예. 그게 상권 분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상권 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홍콩이 이렇게 불안하다 그 상해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사람들이 일단 이게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영미법이 아니잖아요, 상해. 네. 지금 해남도를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의 자유무역항 기능을 해남도에 옮기려고 하고 있고 홍콩이 위안화허브 기능을 마카오에 옮기려고 해요. 근데 다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아까 영미법이 보장이 되지 않은 한 그리고 이제처럼 이런 제도적 이런 거를 만들어 중국도 뭐 해남도의 모든 걸 관세 면제 모든 걸 면제하겠대요. 막 제도도 풀어주고. 근데 일단 여기서 신뢰가 없으면 상해든 해남도든 선전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의 위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도 이 홍콩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쌓아왔던 네. 금융허브의 지위를 쉽게 네. 포기하려고 안 할 거고. 못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미국이나 네. 그게 뭐 철수 막 하고 네. 막 이런 케이스 특별지위를 폐지하겠다고. 예, 폐지도 뭐, 하고 예. 그 다음에 철수도 하고 막 이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홍콩의 그 항생 지수는 엄청 올랐어요. 아 그게 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안 생각보다. 떨어져요. 예. 근데 왜 그러겠어요? 첫째,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지역이 없다고. 왜냐면 이게 동북아 쪽에서 허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거론되는 게 싱가포르, 그 다음에 저 동경, 서울이에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미 굉장히 이번 기회에 싱가포르 예금이 확 늘어났어요. 많이- 돈이 상당 부분 예, 갔어요. 갔죠, 예. 근데 걔네는 원래 허브였어요. 금융허브에 걔네 빼고 예. 이쪽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예. 동북아에서. 예. 그러면 서울하고 동경인데 예. 서울은 지금의 외환관리 체제와 지금의 제도를 가지고는 서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례를 엄청 많이 들 수 있어요. 서울이 안타깝네. 예,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그럼 동경인데 동경은 또 한계가 있어요. 일단 섬나라고요. 네. 중국하고 관계가 안정적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정치적 이슈도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네. 한계가 있어요. 그게 예. 지금 없어요. 그게 홍콩이 떨어지기 힘들고요. 두 번째, 미국이 내놓은 자리를 유럽 자금하고 유럽머니하고 저 중동머니가 막 들어가요. 왜냐면 전 세계가 돈이 넘쳐 돌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프린트해서 돈 엄청 찍었는데 미국이 빠진다고 해도 들어올 때는 이달리고 엄청 있다. 많죠. 아. 중동 오일머니, 그 다음에 차이나머니. 네. 중국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돈이. 이번에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장을 받치죠. 중국 돈, 그러니까 중국은 좋은 거죠. 내내 떨어진 다음에 사야 중국이 네. 홍콩 자산을 우리 걸로 싸게 만들죠. 근데 홍콩이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사오면 중국 사람들 얼마나 비싼 걸로 네. 사와요. 근데 확 무너뜨리고 미국이 나갈 때 싸게 걷어들이는 게 중국은 미국 자산을 아주 싸게 갖고 오는 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나가게 되면 미국도 그 아까운 거를 미국이 그동안에 손실이죠. 손실이 크니까 네. 쉽게 그렇게 결정을 못. 그래서 항생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헤지 펀드랑 후각이 강해요. 아. 돈이 어디 있고 없고가. 그래서 미국에 제가 아는 그 켈 베이스라는 이 헤지 펀드가 예. 옛날에 2008년 그때 2008년 예. 고전에 97, 98년 포함해서 위기 올 네. 때마다 엄청나게 돈 벌어요. 그 이번에 홍콩 펀드를 만들었어요. 아. 홍콩 달러 펀드를, 네. 헤지 펀드를, 예. 공매도. 그 사람이 펀드를 조성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홍콩이 주식시장이 60% 떨어지면 이 헤지 펀드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당신이면 그 펀드에 가입하겠냐고. 세상에서 뷰가 두 가지죠. 이제 이런 미국, 이런 뉴욕 월가이드 헤지 펀드들은 홍콩 달러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건 거고. 또 제가 말한 이런 논리도 있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안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안 지금 중국 머니와 월가 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예. 있어요. 누가 이길 것이냐의 싸움이죠. 굉장히 좀 네. 흥미진진한 네.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금 그런 좀 예. 더 우리가 스마트한 판단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 그렇게 정답이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네. 줄 수 있는 거는 논리적 예. 스토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과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고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네. 예. 진짜 우리 논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논리도 있고 이런 논리도 있는 거죠. 예, 스토리는 어디로 전개될지는 많은 우연히 결정하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막연하게 홍콩 보안법에 네.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중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이나 네. 또 유럽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불안함이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네. 드시고요.